포커스를 맞춰보자. 두 개만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해야 될 첫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판별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거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볼 거야. 자, 여기서 판별을 한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판별. 무슨 뜻일까? 판별. 판별. 구분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내가 무언가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따라서 판단한 후에 분류하는 거, 구별하는 거. 그게 바로 판별식이야. 그럼 도대체 뭘 판별할 거냐라는 얘기냐면 이거를 풀네임으로 쓰면 이렇게 써져요. 2차 방정식에 근의, 여기서 말하는 근은 방정식에 해가 되는 거 알죠? 네. 근의 개수와 종류를 판단하는 식입니다. 이걸 바로 우리가 판별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2차 방정식에 단순하게 근의 개수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근이 몇 개가 나올지를 판단해 낸다는 얘기예요. 확인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2차 방정식은 결국에 1차식 두 개로 인수분해가 돼버리면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이 나오는 거잖아. 근데 같은 식 두 개로 분해가 돼. 즉 완전 제곱식이 돼버린다고 하면 두 개의 근이 나오긴 하지만 같은 숫자가 나오게 되잖아.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 뭐 했어? 숫자 한 번만 쓰고 중근으로 표시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지? 네. 맞아요? 이런 식으로 근의 개수가 두 개가 될 거냐 하나가 될 거냐를 판별해 낼 거라는 얘기야. 근데 따지고 보면 단순하게 두 개냐 한 개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얘네가 어떤 종류의 근을 가지는지. 여기서 말하는 어떤 종류라는 거는 어떤 수체계에 속하는 숫자의 근을 가질 건지. 예를 들면 실수근이 나올 건지, 무리수로 근이 나올 건지, 유리수로 나올 건지, 이런 수체계 범위 내에서 유리수로 나오는 근이 몇 개, 뭐 두 개, 한 개, 무리수로 나오는 근이 뭐 두 개, 한 개, 이런 식의 판별까지 내려버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판별식이라는 녀석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느냐? ax의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돼 있는 하나의 2차 방정식에서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에서 우리는 직접 근의 공식을 사용합니다. 자, 불러볼까요?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확인되니? 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이는 이 x, 근의 공식으로 우리가 숫자를 써놨잖아. 맞지? 이렇게 생긴 숫자, 우리 무슨 숫자라고 불러야 돼? 루트가 포함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무슨 수? 무리수가 된다라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확인되죠? 그러면 근데 우리가 문제를 앞에서 막 풀어보면 여러분들이 알듯이 이 루트가 없어지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었지. 만약에 이 루트 안에 있는 이 숫자의 값이 0이라면 그냥 싹 사라져 버렸지. 그럼 2a분의 마이너스 b라는 근이 하나가 딱 나와버렸지. 분명히 2차 방정식에 근은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밖에 안 보이지. 그럼 이거 우리 뭐라고 생각하면 돼? 중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였어. 맞지? 그리고 만약에 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제곱수가 됐어. 그러면 루트가 어떻게 돼? 사라져 버리지. 그러면 마이너스 b에다가 더하기 얼마, 마이너스 b에다가 빼기 얼마를 하면 전에 다른 두 개의 숫자가 나올 거 아니야? 맞지? 뭐가 되는 거야? 두 개의 유리수근이 나와버리게 되는 거네. 맞습니까? 맞아요? 루트가 사라졌으니까 유리수로 바뀌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게 아니라면 여기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만약에 제곱수가 아니야. 그냥 뭔가 양수로 숫자가 나왔어. 그럼 이 루트가 없앨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렇게 돼버리게 되면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얼마,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얼마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무리수가 나와버리지. 그러면 이때는 뭐가 되는 거야? 서로 다른 두 개의 무리수근이 된다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지금 보이는 거에서 요 루트 안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얼마냐에 따라서 근의 종류가 달라질 거고 근의 개수도 달라질 거란 얘기가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보이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돼 있는 얘를 앞으로
대문자 D를 사용해서 읽을 때는 판별하는 식이다. 그래서 판별식이다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될 겁니다. 확인됐습니까? 네. 그랬을 때 이 판별식이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이제 근의 모양이 달라질 거라는 얘기야. 자, 얘가 만약에 0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루트 안에가 0이잖아. 그러면 그냥 루트 사라진다고 보면 되지. 그럼 여기 앞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보도 같이 사라지겠지. 그러면 2a분의 마이너스 b라는 x값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근데 2차 방정식을 풀었는데 근이 하나밖에 없지? 결국에 이거 뭐란 얘기야? 중근을 가진다는 얘기야. 맞습니까? 그럼 이 중근은 유리수예요? 무리수예요? 유리수죠? 다시 말하면 얘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될 거냐? 유리수근 한 개를 가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되죠? 자, 그럼 이번엔 다시 얘가 만약에 양수야. 그렇게 돼버리면 x값은 뭐가 돼버리게 되는 거야?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로 나오게 되겠지? 맞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양수가 됐다고 해도 이 루트 안에 있는 애가 제곱수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근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잖아. 맞죠? 다시 말하면 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첫 번째 제곱수였다라면 그때는 어떻게 될 거냐? 루트가 사라지겠지. 하지만 플러스 마이너스는 살아남겠지. 맞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가 되느냐? 유리수로 만들어진 유리수 근이 몇 개가 된다는 얘기야? 2개가 나올 거라는 얘기야. 확인돼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만약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제곱수가 아니라면 그때는 루트가 사라져 안 사라져? 안 사라지지. 그럼 그럴 때는 당연히 무리수의 형태를 띠는 무리수 근이 몇 개가 나온다는 얘기야? 2개가 나올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라고.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근의 공식을 써서 막 계산했을 때 루트 안에 있는 애가 음수야.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본 적 있어. 뭐 4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 이렇게 써버리면 이거 근이 4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3이랑 4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이 두 근이에요 라고 얘기했었니? 안 했지. 왜? 루트 안에 있는 숫자는 항상 뭐였어? 양수가 돼야 되는 거잖아. 아니라니까. 0 이상이 돼야 된다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루트 안에 있는 건 항상 0 이상 음수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음수가 되게 되면 애초에 무리수가 아니게 되지. 맞아요? 맞아요? 그래. 그러면 그렇게 돼버리게 되면 결국에 x값이 있어 없어? 없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내렸었잖아. 맞지? 근데 지금부터는 단순하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 어쨌든 루트 안에 들어가는 숫자가 음수가 돼버리게 되면 루트를 없앨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심지어 루트 안에가 음수가 돼버리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맞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x값을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실수인 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확인됩니까? 즉 실수의 범주를 벗어나 버려. 왜 이런 얘기로 선생님이 말을 바꿨냐면 여러분들 내가 지우 빼고는 나머지 분들은 얘기 한번 했어. 수체계 얘기할 때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오는 경우 있었어. 어떤 경우였냐면 어떤 수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겠다라는 상상을 해본다고 했었잖아. 무슨 수를 불렀어? 허수. 그래, 허수. 확인돼요? 다시 말하면 실수가 아닌 수, 허수인 근이 나올 거란 말이야. 고등학교 1학년 과정으로 올라가면. 근데 우리는 아직 허수를 안 배웠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허수라는 걸 몰라. 그러니까 실제로 실수라는 범주 안에서는 근을 만들 수가 없다.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확인돼요? 그래서 얘를 지금부터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는 어떻게 기억하게 될 거냐? 실수인 근이 0개라고 기억을 하게 될 겁니다. 확인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이해돼야 안 돼요? 돼요.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봐.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컸을 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제곱수면 유리수근 2개, 제곱수가 아니면 무리수근 2개지. 이걸로 우리가 좀 더 폭넓게 해석을 해본다면 이 얘기는 결국에 뭐라고 해석이 되느냐? 실수인 근이 몇 개라고 생각해도 돼? 2개라고 뭉뚱그려서 묶어서 생각해도 상관없는 거야.
확인되죠? 확인되죠? 마찬가지로 얘 역시 마찬가지로 실수근이 몇 개? 한 개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왜? 유리수보다는 실수가 더 넓은 범위의 수칙이기 때문에. 확인되니? 그러면 다시 여기서 요 두 가지 케이스를 묶어서 요 두 가지를 묶어서 우리는 또 뭐라고 부를 수가 있느냐? 결국에 실수근이 하나 아니면 두 개 존재할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즉 실수근을 가진다라고도 얘기를 하게 됩니다. 확인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실수근이라고 선생님이 써놨는데 실수근 하니까 혀가 좀 꼬이지 않냐? 잘 모르겠니? 나 살짝 꼬이거든? 실수근 하면서. 그래서 말을 살짝만 바꾸자. 뭐라고 바꿀 거냐? 실근이라는 말로 바꿀 거야. 여기도 실근. 그럼 이걸 또 이렇게 지워버리면 뭐야? 또 하겠지? 이렇게 숫자를 생략해서 실근이라고 부르도록 하자고요. 확인됐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판별식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근을 몇 개씩 가지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굳이 해를 근의 공식을 써서 찾아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잖아. 맞죠? 다시 말하면 직접 내가 해를 찾지 않고도 어떤 종류의 근을 가질 거고 근을 몇 개를 가질지를 판단해낼 수가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얘를 근의 판별식, 중요한 얘기로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확인됐습니까? 네. 자, 지금까지 얘기한 거 어렵니? 아니. 안 어렵니? 네. 유리수, 무리수 막 실수 안 헷갈려? 빨리 얘기해. 헷갈려, 안 헷갈려? 오케이, 알겠어. 믿어보겠어. 자, 그럼 그 내용 가지고 첫 번째 문제 바로 눈으로 볼 겁니다. 156쪽에 1번이에요.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진다 그랬죠? 네. 거기다가 밑줄 하나 치세요.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근이 몇 개라는 얘기죠? 두 개 가진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지금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는 그냥 두 근 이렇게 부를 거거든? 정확하게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줄 친구 위에다가 적어놔. 두 실근이라고 적어도 되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적어도 되고 어쨌든 두 근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실근이다. 실수인 근을 얘기하는구나 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확인되셨죠? 네.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가 유리수가 되건 무리수가 되건 상관은 없다는 얘기지? 그냥 실수가 되는 근이기만 하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결국에 뭐 하면 돼? 판별식을 써서 그 결과가 0보다 큰지 작은지 확인했을 때 0보다 크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잖아. 맞죠? 그럼 지금부터 1번부터 하나씩 다 판별식을 쓸 거야. 자, 판별식을 쓰면은 첫 번째 어떻게 돼요? 1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에다가 1 곱하기 4분의 1 할 거죠? 맞아요? 네. 얼마 돼요? 계산하면. 야, 계산하면 얼마 되냐고 했더니 나를 왜 빤히 쳐다보고 있어? 나보고 산수까지 하라고? 얼마 돼요? 그래, 0. 그럼 얘는 뭐란 얘기야? 실근을 1개, 중근 가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네. 확인됐습니까? 네. 자, 그럼 두 번째 거는요. b제곱 마이너스 4ac를 똑같이 할 거야. 그럼 12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9 곱하기 4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번에도 얼마예요? 0. 그럼 얘도 중근이겠네요. 확인됩니까? 네. 자, 그럼 세 번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4 곱하기 4죠? 해보나 마나 음수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실근을 0개 가진다라고 하면 되겠죠. 네. 됐습니까? 네. 자, 그럼 네 번째 b제곱 마이너스 4ac 할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를 제곱하고 마이너스 4 곱하기 3 곱하기 1 하면 되는 거지? 당연히 또 뭐겠어요? 음수겠죠. 그럼 얘도 실근을 0개 가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3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5죠. 그러면 계산한 결과가 당연히 뭐겠어요? 양수로 바뀌겠지? 네.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에요? 5번. 5번. 이렇게 그냥 찾으시면 됩니다. 확인됐나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이제 조금 더 활용하면 2번 문제로 바뀌는 거야. 자, 2번 문제 봤더니 2차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 여기도 앞에다가 한 글자 추가할 거거든? 그냥 단순한 2차 방정식이 아니라 x에 관한이라는 말을 2차 방정식 앞에다가 적어 두세요. x에 관한 2차 방정식. 확인됐죠?
그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근이 아니라 어떤 근? 두 실근을 가지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네. 확인됐습니까? 그랬을 때 m의 범위 찾으래요. 그러면 주어져 있는 2차 방정식이 x의 제곱에 그 다음 뭐라고 나왔어요? 플러스 4x 마이너스 1 플러스 m은 0? 이거 맞아요? 네. 그럼 이렇게 생긴 이 2차 방정식이 아닌데요? 자,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 그랬지? 그럼 여기서 판별식 바로 만드는 거야. 그럼 판별식 어떻게 됩니까? 4의 제곱 마이너스 4에다가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m을 하게 되겠지? 이 결과가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크다라는 하나의 부등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네. 확인됩니까? 네. 자, 전개합시다. 쫙 전개하면 2m 아니지, 마이너스 8m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상수 플러스 24가 되겠죠? 암산 되잖아. 빨리빨리 안 할 거야? 돼, 안 돼? 수기 되지? 승주 돼, 안 돼? 그러면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 맞아요? 네. 그럼 빠르게 풀어봐. m의 범위 어떻게 나와?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옵니까? 네, 이렇게 그냥 바로 우리는 범위를 찾은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그럼 만약에 문제를 살짝 바꿔봐. 이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거야. 실근을 가질 거야. 네. 그럼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될까? 0보다 크면 되나? 똑같이? 이상. 그렇지. 실근을 가진다라고 하면 0이랑 이상이 되는 거야. 왜? 실근. 가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네. 하나인지 두 개인지는 안 나왔으니까. 확인됐죠? 네. 그렇게도 문제 바뀔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세 번째입니다. 얘가 중근을 가진답니다. 중근은 우리가 앞에서도 지겹게 했어. 그제? 중근은 실근 하나 가진다는 얘기지? 판별식이 얼마면 돼? 0이면 되는 거지? 네. 맞아요? 네. 시작. 야, 이걸 시작이라고 말을 해야 풀기 시작하는구나. 눈을 반쯤 개슴츠하게 뜨고 뭐야? 현석이야? 네? 네? 은성이요. 은석이 안 닮았는데? 은성이 좀 옛날 버전. 아, 은석이 옛날에 이렇게 생겼어? 그렇구만. 잘 그린다. 누가 그린 거야? 뒤집어서 보여주면 응. 이거 그린 거 원래 원본 사진인데. 세상에. 그거 나 하나 복사해주면 안 되냐? 괜찮은데? 그래서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해놔야겠다. 멋있다. 자, 세 번째 거 중근을 가질 때 상수 A값 찾으라 그랬잖아요. 그럼 판별식을 직접 써서 판별식의 결과가 얼마면 됩니까? 0이 되면 된다는 얘기지? 그럼 판별식이 0이 되는 게 만드는 A값 얼마 나왔어, 건준영? 빨리 하라고. 0이 되게 만드는 거 뭐하고 있냐고. 지금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야? 그 오래 걸릴 일이냐고. 금방 계산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럼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직까지 못한 사람들은 안 하고 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뭐요?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아? 열심히 풀려고 노력하는 거 같아. 열심히 풀려고 노력하는데 아직도 못했다고? 뭐 이상한데. 옆에도 하나 있네? 참나. 나 진짜. 자, 3번. 여기서 이제 우리가 3번 문제를 풀려면 2차 방정식이 x의 제곱에 플러스 5x 플러스 a 플러스 6이 0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제 잘 봐.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쓰려면 우리가 판별식이 b가 1창의 개수지, a는 2창 개수지, c는 상수항이지. 그럼 여기서 각각 찾아야 돼. 1창의 개수, 2창의 개수 여기 1이지. 그럼 얘가 a 역할을 하는 거잖아, 판별식에서.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5가 b 역할, c가 a 플러스 6 전체가 c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주어진 식에서 판별식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25 마이너스 4에다가 a 플러스 6을 곱한 게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바로 a가 얼마 나와? 그럼 4분의 1 돼야지. 이게 안 된다고? 됐습니까? 네, 그냥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는 판별. 왜? 이게 분배가 안 돼? 되는데요. 분배가 돼?
그럼 마이너스 사이에다가 마이너스 24인데 25에서 24 빼면 1은 마이너스 사이 이항하면 여기서 이걸 끌어내는 게 안 된다고? 마이너스 4인 줄 알았어. 4분의 1인 줄 알았어. 이거 왜 잘라달라고? 자, 뒤로 한 장 넘겨서 159쪽으로 갑니다. 자, 오늘 우리가 두 가지 테마를 얘기할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판별식에 대한 얘기야. 요거는 잘 기억 좀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수능 볼 때까지 씁니다. 수능 보러 가서도 써요. 실제로 고등학교 과정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을 때 이거에 대한 얘기가 조금 심한 경우엔 1단원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덜 심한 경우에는 한 4단원, 5단원쯤 가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을 좀 해주세요. 알겠죠? 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너무 쉽게 가면은 또 재미없잖아. 이 두 번째는 조금 어려운 것도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 차 방정식의 작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얘기를 해야 될게. 확인됐죠? 네. 자, 기본적인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죠. 기본. 자, 어떻게 써볼 거냐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확인됐죠? 이때 두 개의 근이 3과 마이너스 1이라고 예를 들어보죠. 확인됩니까? 확인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3과 마이너스 1을 두 개의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을 지금부터 만들어 보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확인되니?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에서부터 접근을 하는 거냐면 여기 보이는 이 2차 방정식을 어떻게 인수분해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인수분해를 해서 1차식 두 개로 분해했을 때 두 1차식을 0으로 만드는 x가 3과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맞죠? 그럼 3을 대입하면 0이 되는 식이 필요한 거죠. 뭐가 만들어져요? x-3.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 되는 식이 필요한 거죠. 누가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최고차항이 개수가 얼마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냥 a 딱 붙여서 는 0이에요. 이렇게 작성해버리면 끝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얘기야. 확인 됩니까? 안 됩니까?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엔 이렇게 해보죠. 최고차항의 이제 두 번째 조금 응용 한번 해보자. 이제 두 번째 응용.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3입니다. 확인됐나요? 그리고 두 개의 근이 얼마로 할까? 현서가 4랑 마이너스 응? 5? 5분의 1 이렇게입니다. 확인돼요? 네. 이렇게까지는 2차 방정식 만들래요. 네.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랑도 마찬가지야. 4 대입하면 0 되는 식이 필요한 거지. 누가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 다음 마이너스 5분의 1을 대입하면 0 되는 식이 만들어야 되죠. 누가 만들어져요? 그렇죠. 우리는 가장 기초적으로 x 플러스 5분의 1을 그냥 생각해내면 되는 거야. 확인되니? 여기서 어설프게 5x 플러스 1도 되잖아요.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무조건 얘 대입하면 0이 되는 1차 개수가 1인 1차식을 그냥 만들어 버리란 얘기야. 이런 거 신경도 쓰지 말란 얘기야. 알겠어요? 네. 그럼 이렇게 딱 만들었을 때 이 식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얼마라 그랬어? 3. 그럼 여기다 그냥 3만 딱 붙여서 는 0 하고 마무리 지어버리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지금처럼 뭔지 몰라서 A를 붙이는 경우도 있겠지만 혹은 그냥 1이라고 나와서 아무것도 안 붙이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주어지게 됐을 땐 정확하게 붙여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얘기야.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야. 딱 여기까지가. 두 개의 근이 주어졌을 때 2차 방정식을 작성하는 방법이야. 확인되니?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어렵게 가보자. 잘 봐. 이제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볼게. 자, 세 번째. 좀 불길한 색깔로 써볼까? 심화. 이거 니네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오는 내용이야. 고등학교 1학년 때 실제로 사용하는 문제야. 근데 그걸 2차식 버전으로 지금 다운그레이드 할 거거든? 잘 봐야 돼.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 fx라는 2차식이 있을 거야. 확인됩니까? 자, f1 얼마라고 할까? 아니다. 요거 하기 전에 여기 먼저 하자. fx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식이라고 할게. 이렇게 쓰지 뭐. 확인됐죠? 자, f에 1 대입했어. 얼마라고 할까, 현서가? 최고 차이는 플러스. 아니, 그냥 이거 숫자 하나만 불러보라고. 아무거나. 네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요? 응. 3이요. 그래. 자, f2도 3이야. fx 만들 거야. 어떻게 해야 될까? 똑같아. 1 대입하면 3 나오고 2 대입하면 3 나온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2차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는 애들은 전부 다 뭐였어? 대입해서 0이 되는 애를 만들었었지. 근데 지금은 대입하면 0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0이 되게 만들어주면 되잖아. 어떻게 만들 거냐? 얘를 f1이 얼마라고? f1에서 3을 뺀 게 뭐야? 0이야. 다시 얘는 f2에서 3을 뺀 게 0이야. 확인돼요? 네. 그러면 난 이 두 개의 식을 딱 봤더니 야, 여기 원래 우리가 보통 x자리를 쓰던 자리에 숫자가 1이랑 2가 들어갔잖아. 1 들어가면 0 나오고 2 들어가면 0 나온다는 얘기지? 그럼 이제 우리는 fx에서 3을 뺀 게 0이라는 식의 x가 뭐란 얘기야? 1과 2라는 얘기랑 같아지게 되는 거야. 확인돼요, 안 돼요? 해가 1, 2라는 얘기면 x에 1, 2를 대입하면 성립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잖아. 1 대입하면 성립하는 식이 만들어지잖아. 2 대입하면 얘가 만들어지잖아. 네. 확인돼요? 네. 그러니까 만들어지게 되는 두 개의 식을 보고 원래 어떤 식이었는지를 끌어내버리는 거야. 확인됩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는 바로 가면 돼. fx에서 빼기 3을 한 이 식이 결국에는 1 대입하면 0 되는 거지. x-1. 2 대입하면 0 되는 거지. x-2. 최고차항에서 1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확인돼요? 그럼 이제 여기 있는 마이너스 3만 뭐 하면 돼? 이항하면 fx가 뭔지 나와버리게 되겠지? 어떻게 나와요? x-1과 x-2를 곱했고 더하기 3 한 거잖아. 이렇게까지 가버린다고. 이렇게 fx를 찾아버리는 거야.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돼요? 나 믿어도 돼? 이거 개 어려운 건데? 이해가 돼? 말 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해가 될 수 있게 방법을 살짝 바꿔줄게. 자, 이렇게 우리가 식을 변형을 한 것까지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지? 어차피 우리는 는영이라는 방정식을 만들 거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fx 원래 몇 차식이었어? 2차식이었지. 그럼 f1에서 3을 뺄 거야. 그냥 f1 생각하지 말고 fx에서 3 뺀다고 생각해봐. fx에서 3을 뺄 거야. 몇 차식이야? 2차식. 그럼 나 여기 보이는 이 f1 빼기 3을 이렇게 생각하자. 뭘로 생각할 거냐면 gx라고 생각하자. 그럼 이 식이 gx는 0이라는 식으로 바뀌는 거잖아. 마찬가지. 여기 f라는 모양 똑같이 있잖아. 3 빼면 똑같이 2차식이잖아.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뭘로 생각하자? gx로 생각하자. 확인되니? 그럼 이렇게 바꿔놓으면 봐봐. 1 대입했을 때도 gx고 2 대입했을 때도 gx지. 다시 말하면 x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뭐란 얘기야? 1하고 2란 얘기야. 이해돼요? 네. 즉 우리는 gx는 0이라는 하나의 2차식의 해가 1과 2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gx라는 2차식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지. 최고차항에서 1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되지.
그럼 바로 x-1과 x-2를 곱한 식이잖아. 네. 그럼 gx는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fx가 뭔지 궁금했어. 그럼 이제 이 취한한 gx를 뭘로 바꾸면 돼? 다시 fx로 바꾸면 되겠지? 그럼 얘가 뭐였어? fx 마이너스 3이었잖아. 그럼 여기 있는 마이너스 3만 뭐 하면 돼? 이항하면 되잖아. 그럼 이제 우리는 fx가 뭐가 되는 걸 알아? x-1이랑 x-2랑 곱하고 더하기 3 하면 되겠구나. 확인됩니까? 네. 이렇게 원래 치환이라는 걸 거쳐서 들어가는 건데 굳이? 라는 것 때문에 치환 안 하고 그냥 썼던 거야.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자, 문제 바꿔보지 뭐. fx가 최고창 1인 2차식이 맞아요? 여전히 똑같아? 네. 똑같아? 자, f1은 2야. 확인됐지? f2는 3이야. 확인됐지? f5는 얼마일까? 찍어봐. 그렇지. 1일 때 2이고 2일 때 3이니까 5일 때 6이겠거니 싶잖아. 맞지? 맞는지 확인하자. 자, f1이면 2고 f2면 3이지? 주어진 식을 우리가 변형하면 f의 1에서 2를 뺀 게 0이다. 그리고 f의 2에서 3을 뺀 게 0이다가 돼버리지? 아까는 숫자가 똑같아서 다행인데 이번엔 숫자가 다르지? 즉 뭐야? 1일 때 2가 나오고 2일 때 3이 되는 규칙을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야. 이번에는. 확인되니? 그럼 어떤 규칙이 될 거냐면 fx에서 빼기 x 플러스 1을 하면 돼. 그리고 이걸 만족하는 x가 2란 얘기야. 그럼 1 대입하면 이 식이 만들어지지. 2 대입하면 이 식이 만들어지잖아. 맞아요? 아니요? 만족하는 식이 만들어지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바로 fx에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한 이 식이 1 대입하면 0 되는 x 마이너스 1, 2 대입하면 0 되는 x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얘기야. 확인되니? 그러면 난 fx만 남길 거니까 이쪽 거 이항해서 플러스 d로 이렇게 써줘 버리면 되겠지? 확인됩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f5가 바로 찾는 거야. 그럼 f의 5, x에 5 대입하라는 얘기지? 어떻게 돼요? 5 대입하면 4 곱하기 3 더하기 6 얼마 나와요? 18. 숫자 갑자기 확 변해버리지?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거야. 2차 방정식 약성 심화가 이렇게 가. 이걸 니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가면 3차와 4차 방정식을 만들 거야. 확인됩니까? 하나 더 해볼까? 그만할까? 그래서 이렇게 심화가 가는데 요거 두 개는 확실하게 이해되니? 네. 그럼 지금은 요거 두 개 이해하고 집에 가서 영상 돌려보면서 내일 당장 하지 말고 주말에 있지? 주말에 요 부분만 따로 발췌해서 한번 보면서 한번 해봐. 직접 멈춰놓고 저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고민 좀 해봐. 이게 니네 당장 심화야. 그러니까 어려운 책 사서 보고 이런 만렙 말고 좀 더 어려운 책, 뭐 불능라벨이나 아니면 최상이나 이런 거 사서 보면은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의 마지막 단원의 문제가 이 정도 난이도야. 이런 걸 이제 시키는 거야, 너네한테. 그러니까 한번 좀 도전해 볼 만해. 확인되죠?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생각하는 걸로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159쪽에 17번에 나와 있는 문제 바로 한번 볼까요? 두근이 4랑 마이너스 2고 x제곱의 개수가 3인 2차 방정식을 만들려고 그랬지? 그럼 바로 4 대입하면 0 되는 식 누구 있어? 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대입해서 0 되는 식 x 플러스 2지? 그럼 두 개를 곱한 다음에 최고 차항의 수가 3이니까 3까지 곱해주면 되겠지?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식을 다 뭐 했어? 전개해서 썼지? 그럼 전개해서 정답 찾아야 되겠지? 맞아요? 그럼 뭐해? 빨리 찾아야지. 다 했죠? 다 했습니까? 몇 번 나왔어요? 현서가? 네. 잠시만요. 모지는 반말이고. 권준영아, 다 했니? 몇 번 나왔어요? 3번. 3번 나왔다고? 현석이 몇 번 나왔어? 3번이요. 정답입니다. 잘했어. 확인되죠? 자, 그러면 이제 약간 이제 변형 우리가 생각할 요소를 좀 만들어 보자.
세 번째, 각종 문제를 풀이하는 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내가 가르쳐줄 거는 아까 1, 2번 2개, 2차 방정식 개선까지 해서 끝났고, 이제는 문제 푸는 활용해서 쓰는 몇 가지 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자고. 자, 우리가 생각을 해봐.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 만약에 7이다라고 나왔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때 우리는 2차 방정식의 두 근 x를 뭐라고 쓰면 될까? 한 근을 만약에 내가 a라고 썼어. 그럼 다른 한 근은 뭐라고 쓰면 돼? 그래, 7-a라고 그냥 쓰면 되는 거겠지. 맞아요? 왜? 두 개 더하면 7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럼 만약에 두 근의 차가 4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이렇게 될 때는 x 한 근을 똑같이 a라고 했어. 그럼 다른 근은 우리 뭐라고 써야 될까? a-4도 좋고 a 플러스 4도 좋겠지. 뭘로 쓰든 상관없을 거 아니야. 맞아, 아니에요? 근데 기왕이면 마이너스보단 플러스 쪽이 계산하기가 훨씬 더 편하니까 그냥 이렇게 써버리면 되는 거야. 너 뭐라 그랬어? 하루에 한 번은 꼭 물어보는구나. 뭐라 그랬냐고. 에? 왜? 왜 저렇게 쓰는 게 더 편해? 저렇게가 뭔지도 모르겠지만. 왜? 안 들려? 그냥 가자, 절로. 어차피 멍 때리고 있는데 템포 못 따라오겠으면 앉아있는 거 시간 낭비잖아. 이렇게 해서 두 근의 차는 차이가 4만 나면 되잖아. 그러니까 빼기 4를 해도 되고 플러스 4를 해도 되는데 빼기 4보다는 플러스 4가 더 계산하기 편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써서 계산하게 되는 거. 이거는 뭐 굳이 얘기 안 해줘도 여러분들 충분히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야. 두 개의 근을 곱한 게 만약에 5라고 나왔어. 확인되니? 그럼 이때 한 근 x를 우리가 똑같이 a라고 한다면 다른 근은 뭐라고 쓰면 될까? 그래, a분의 5 이런 식으로. 근이 정확하게 모를 때는 이렇게 미지수를 사용해서 두 근을 표현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 이런 거를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확인됩니까? 네. 그래서 이 내용이 그대로 여러분들 18번 문제 유형으로 등장을 하는 거야. 두 근의 차가 얼마라고 돼 있어? 3이라고 나와 있지. 그럼 18번 문제에서 우리는 x, 미지수 x가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러니까 그 중에 미지수 하나를 a라고 하고 다른 한 미지수를 뭘로 하면 돼? 두 근의 차가 3이라고 했으니까 a 플러스 3이라고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확인됩니까? 그러면 이 두 근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k는 0이라는 식의 두 근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맞지?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 두 근의 차가 3이 되는 건 만들어 놨어. 두 근이 이건 걸 알았어. 그러면 다시 작성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두 개의 근을 대입해서 0이 되는 식을 만들어내라는 얘기지. 그럼 지금 여기 보이는 2차 식은 최고 차항의 수가 1이지. 신경 안 쓰고 바로 그냥 a 대입하면 0 되는 식 만들면 되겠지. 뭐예요? x-a. 그 다음에 a 플러스 3 대입하면 0 되는 식 만들면 되겠지. 누구예요? x-a 3. 그러면 내가 이거를 쭉 전개하면 얘랑 어때야 돼? 같아지게 되겠지? 이렇게 풀으라고 만들어 놓은 문제야. 확인되니? 이게 중3 과정에서 풀 수 있는 중3들의 풀이법이야. 이 문제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술형 문제로 이 문제가 중학교 3학년 과정에 가서 나왔다. 이렇게 풀어야 돼. 전개해서 이제 나머지 A값을 찾아내야 된단 말이야. 확인돼요? 근데 그게 아니야. 객관식이야. 그러면 다른 풀이법이 있어. 보여줄 테니까 잘 봐.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지난 시간에 미친 듯이 떠들면서 근각에서 관계 얘기했던 거 기억나 안 나? 나지. 이거 이용하면은 원큐야. 한 방이야. 근각에서 관계 이용하면. 자, 지금 여기 보이는 거에서 x의 제곱에 마이너스 5x에다가 플러스 k는 0이라고 돼 있죠. 이때 우리는 두 개의 근이 차가 3이라 그랬으니까 a와 a 플러스 3 되는 거 알았지. 그럼 바로 여기서 근각에서 관계 쓸 거야. 두 근의 합을 만들 거야. 하나씩 뽑아서 더한 거지. 그럼 뭐가 돼? 2a 플러스 3이지. 맞아요? 이게 뭐란 얘기야? 최고 차항의 계수 1분의 하나씩이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최고 마이너스 1차. 맞습니까? 계산한 게 바로 얼마란 얘기야? 5가 되겠지? 그럼 바로 그냥 a가 얼마니? 1.
그러면 우리는 두 개의 근이 뭐란 얘기야? 1과 4가 된다는 얘기지? 그럼 그거 두 근 곱하면 4잖아. 맞아? 1과 4잖아. 1, 4 곱하면 4잖아. 두 근의 곱. 두 근의 곱 여기서 바로 찾으면 되잖아. 1분의 K잖아. 맞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K가 얼마야? 완전 편하지? 이렇게 가버려. 그래서 원래 근각계설 관계가 중상과정이 있었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였단 말이야. 2차 방정식의 작성? 그냥 식 만들 줄만 알면 끝이었어. 이렇게. 이거 굳이 전개하는 과정 안 했다고. 근데 우리 교육과정에선 해야 돼. 전개를. 이거 시키는 거니까. 확인됐습니까? 어쨌든 얘가 익숙해지고 나면 근각계설 관계라는 걸 통해서도 쉽게 풀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할 줄 알고 있는 상태로 넘어가는 거야. 이거 전개해서 못 찾는데 넘어가면 큰일 난다. 알겠죠?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뒤에 밑에 있는 19번 문제 보자고요. 잘못 보고 푸는 문제 나와 있잖아. 맞지? 이거는 우리가 유리수 할 때도 했었고 2학년 과정에서도 하고 잘못 보고 푸는 멍청이들 엄청 많이 봐왔어. 네. 맞지? 예를 들어서 연립방정식 할 때 생각해봐. 아니, 순환수수 계산할 때 생각해봐. 분자 잘못 보면 뭘 제대로 봤다 그랬니? 분모. 분모를 잘못 보면 분자 제대로 봤어. 맞지? 반대로 1차 함수나 연립방정식 풀 때 생각하면 x의 개수를 잘못 보면은 y의 개수를 제대로 봤잖아. 혹은 y의 개수를 잘못 보면 x의 개수를 제대로 봤다거나 이런 식으로 비교 대상들이 존재를 했었단 말이지. 맞아요? 그걸 여기서도 똑같이 쓰는 거야. 자, 19번 문제를 지금 보면 2차식의 모양 한번 불러봐 줄래? 어떻게 돼 있니? x의 제곱에다가 ax b는 0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x제곱의 개수는 1이니까 그냥 1인 거야. 맞지? 근데 1차항의 개수 a 상수항 b니까 아마 1차항하고 상수항을 잘못 본 멍청이들이 나오게 되겠구나 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고, 문제를 읽어봤더니 실제로 x의 개수를 잘못 보고 풀었고 상수항을 잘못 보고 푼 두 멍청이가 존재를 합니다.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진영이는 뭘 잘못 봤지? x의 개수를 잘못 봤지? 그럼 뭘 제대로 봤다는 얘기야? 그렇지. b를 제대로 봄. 진영이에서는 b 값을 찾아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또 누구야? 유진인가? 유진이는 상수를 잘못 봤다 그랬지? 그럼 누굴 제대로 봤다는 얘기야? x의 개수인 a를 찾아오라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보자. 진영이가 잘못 보고 푼 해가 뭘로 나왔어? 푼 해가 마이너스 6이랑 1이 나왔지? 그러면 난 이걸 보고 뭐 하면 돼? 2차 방정식 작성을 해서 비교해보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마이너스 6 대입해서 0 되는 식 뭐야? x 플러스 6, 그 다음 x 마이너스 1을 곱한 게 0이라는 식이 만들어지겠지? 저게 싹 할 거야. 그러면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은 0이지? 그럼 이 진행인 멍청이가 a를 5로 잘못 봤다는 얘기지? 하지만 난 신경도 안 쓸 거야. 왜? b만 제대로 봤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진영이 쪽에서부터 b가 마이너스 6이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유진이는 x가 뭘로 나왔어? 마이너스 3이랑 4. 그러면 이제 이거 두 개를 대입해서 0이 만들어지는 식을 찾아야 되겠지? 마이너스 3 대입하면 0 되는 건 뭐야? 그렇지. 4 대입하면 0 되는 건? 그렇지. 두 개를 곱한 게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된다는 얘기잖아. 전개하자. x제곱. 그 다음 뭐야? 오, 그 다음. 오, 웬일? 빠른데? 요렇게. 근데 얘는 b를 잘못 봤지? 상수를 잘못 봤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지? 뭐만 보면 돼? x의 개수만 보면 되잖아. 맞지? 마이너스만 덩그러니 나와 있어. 얼마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지. 그래서 a가 얼마? 마이너스 1. 그럼 이제 우리는 원래 2차 방정식이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이걸 풀어서 제대로 된 해를 찾으면 되는 거야. 자, 빠르게 인수분해.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3과 x 플러스 2의 곱이 0이 되겠지? 그러니까 정답. 바르게 본 해는 뭐예요? 3하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까지 찾아내는 거야. 어렵니? 그냥 손이 좀 많이 갈 뿐이지 문제 천천히 읽으면서 따라가면 돼. 아시겠습니까? 네, 이렇게까지 해서 단순하게 2차 방정식 작성에 대한 얘기까지 우리가 같이 따라와 봤어. 근데 너네 이거 할 수 있겠냐? 이거 기억나냐? 외웠니 혹시? 외우진 않았니? 외운 사람? 심장 이렇게 자신 있게 들 게 맞아? 그래?
그럼 외웠으면 이걸로도 한번 해봐. 이걸로도 한번 해보고. 근데 일단은 난 이거 모르겠다. 그냥 얘만 해. 그래도 상관없어. 알겠죠? 네. 그래서 요것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전개를 한번 해보고 가자. 전개에서 실제로 나오는지 확인 좀 해보고 갈 거야. 자, 전개하자. 어떻게 돼요? 그래, 이것도 가르쳐줄게. 전개하는 팁. 우리가 어차피 이렇게 하나씩 다 전개할 거지. 네. 그럼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할 거야. 처음에 x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a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이런 식으로 옆으로 쭉 써내려갈 거라고. 네. 이렇게 쓰지 말고 어떻게 쓰냐면, 자, 전개하면 일단 x제곱이라는 2창 나왔지. 여기다 써. 그 다음에 전개하면 뭐 나와? 1창 ax 나오지. 마이너스 ax. 그 다음 전개하면 마이너스 3x 나오지. 밑으로 써. 이렇게. 동량끼리 미리 묶어놔버려. 자리를 잡아버려. 그럼 그 다음에 뭐야? 또 마이너스 ax지. 또 밑에. 그 다음에는 a제곱이지. 플러스 a제곱. 상수니까. 그 다음 플러스 3a지. 이렇게. 그럼 바로 우리는 이 창이 x제곱밖에 없네? 그러니까 x제곱. 1창은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3x니까 마이너스를 아예 묶어서 2a 플러스 3에다가 x. 상수항은 a제곱 플러스 3a. 이렇게. 확인돼요? 그래서 이렇게 열맞춰서 하나씩 써버리면 나중에 항을 놓치거나 빼먹는 경우는 안 나올 거야. 천천히 이렇게 옆으로 쭉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세로로 이용하는 게 너네 보기 좀 더 편할 거야. 알겠죠? 자, 뭐 어쨌든 이렇게 했을 때 얘가 x의 제곱에 마이너스 5x에 플러스 k라는 식이라고 얘기를 했지? 그럼 바로 개수 비교 되잖아. 얘가 5잖아. 그러면 결국 a가 얼마야? 그렇지. 그럼 1 대입하면 k값 나오는 거지? 얼마야? 그래. 이렇게 똑같이 나오니까 편하게 계산해라. 알겠습니까? 네. 좋아. 이렇게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문제들 풀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배운 거 크게 두 개야. 첫 번째 뭐 배웠어요? 판별식. 그래서 판별식이 뭐야? 근해공식을 썼을 때 루트 안에 들어가는 공식 중에 일부 b제곱 마이너스 4ac 마다로 추출을 했죠. 그래서 걔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됐어? 무리수나 유리수. 그게 제곱수면은 유리수근 2개. 제곱수가 아니면 무리수근 2개. 근데 그게 복잡하면 그냥 0보다 크면 실근이 2개. 0이면 실근이 1개. 그 다음에 0보다 작으면 실근이 0개. 그래서 그렇게 근의 종류와 개수까지 판별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2차 방정식을 만드는 방법. 어쨌든 2차 방정식 해를 알면 그걸 대입하면 0이 되는 1차식들이 존재할 거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만약에 두 근이 3이랑 마이너스 1이야. 그럼 3 대입하면 0 되는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 되는 x 플러스 1. 두 개의 1차식이 곱해진 모양이다. 만약에 분수가 나왔다고 해도 그래. x가 만약에 3분의 1이야. 그럼 뭐야? 그냥 x 마이너스 3분의 1로 만들면 된다고. 앞에 얘를 막 유리수로 바꿔야 되는데 정수로 바꿔야 되는데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단순하게 식만 만들어서 문제 풀어버리면 그냥 2차 방정식 작성이 가능하니까 충분히 천천히 풀어봐라. 알겠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거 두 가지 얘기하면서 좀 어려운 심화되는 2차 방정식의 작성도 해봤는데 걔는 이해 안 되면 이번 숙제할 때는 영상 보지 마. 그 부분은 스킵해. 그리고 주말 이용해서 한 번 더 봐봐. 시간 있을 때. 알겠죠? 네. 물론 선생님 전 앞에 거 다 알아서 시간이 넉넉한데요? 그러면 한번 봐도 되고 편하신 대로. 알겠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두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 자, 두 가지 중에서 궁금한 거 있습니까? 오늘 얘기한 거에서 질문사 하고 싶은 말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없냐? 응? 응. 없어? 수업 시간에 집중 잘하겠습니다. 말로만? 이렇게 행동 행동으로 보여줄 거야? 그럼 만약에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하면? 나도 행동으로? 나도 여기서 뭔가 다짐을 하나 해야 돼? 무슨 다짐을 할까? 예. 그럼 집중을 못하면 예? 널 괴롭힐까? 이제 은행 중에 은행 중에 심장? 네, 신경. 심장 널 괴롭히래. 준영이가 집중을 못하면 은행 중에 심장을 쥐어 짜라는데 volunteer. 제대로 집중해. 오케이. 죄송합니다.
뭐가 그렇게 죄송해?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냥 쳐다만 봤는데 왜? 이제 시선이 조금 바뀌었어요. 아 내가 쳐다보게 만든 행위 자체가 죄송하다? 아니요. 그러면 제가 잘못했어요. 어? 제가 잘못했어요. 그 뭘? 멀쩡했는데 뭘? 뒤돌아보고. 아 뒤돌아보고 장난친 거? 그래 수업 시간에 그러지 마. 자 그럼 더 할 말 없죠? 정희 아까부터 왜 뭔 일 있어? 아 그런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는 숙제를 합시다. 지금부터 하세요.